그런데 오늘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일 거고요. 그런데 이 청문회 자리가 사실상 계엄령 청문회가 됐습니다. 야당은 그동안 왜 갑자기 국방장관을 바꾸느냐, 그 근거 계엄령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런 주장을 새롭게 했습니다. 최근 이진우 수방사령관, 각종군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간으로 불렀죠. 무슨 얘기했습니까?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내란 예비 음모로 비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 박선원 의원님 말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선동적인 말씀하시는데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를 지적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또이라뇨?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사실이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거니까. 하나하나 밝히겠습니다. 후보자 장관 되신 다음에 계엄 발동 건의할 생각은 없으시죠?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후보자한테 장관으로 가서 계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당연히 없으시죠? 네. 오늘 사실상의 계엄 청문회 아니었냐. 이현정 의원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아마 민주당이 조만간 윤석열 정부가 탄핵을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거다라는 주장을 했고 그 근거라고 하면 이것 또한 근거라면 이게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최근에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간으로 불렀다. 제가 추가 설명을 하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방사령관은 옛 수경사령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은 과거에는 기무사령관 혹은 그 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보안사령관 정도 될 겁니다.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간으로 불러서 계엄을 논의했다. 이게 박선원 의원의 주장입니다. 아니 이분들을 대통령이 부르면 안 되나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중요한 군 관계자들을 불러서 식사하는 게 그게 뭔가 문제가 되나요? 문제는 그거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계엄을 논의했다는 것인데 지금 박선원 의원이 묘하게 이들이 밥을 먹었다는 것과 계엄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겹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선동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계엄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요. 또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이걸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떤 국민들입니까? 87년 정말 이 국민의 힘으로 이 헌법을 개정했고 결국 민주화를 이뤄낸 그런 위대한 국민들인데 이 국민들이 정말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해서 이런 걸 정권이 한다 그러면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보면 저는 뭔가 특정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 의원들이 잇따라서 지금 김민석 의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생각 없으시죠? 아니 본인이 뭔가 이야기하려면 뭔가 증거를 들이대고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없으시죠? 그럼 없다고 그러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답변을 통해 자꾸 계엄 이야기를 뭔가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결국은 이 탄핵 공방이 그동안 검사들 탄핵했는 게 지금 최근에 탄핵이 이제 9대 0으로 지금 기각됐지 않습니까? 또 검사 4명 탄핵하죠. 이진숙 지금 장관 이 방통위원장 후보 탄핵 소추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에게 이제 좀 뭔가 이제 식상한 거예요. 더 이상. 이게 뭔가 결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자, 그리고 10월 달 되면 이재명 대표의 이제 2가지 선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야권 지지자들을 뭔가 뭉칠 수 있는 뭔가 깃발이 필요한 거예요. 뭘로 뭉치겠습니까? 그동안 탄핵은 별로 그렇게 이미 지나간 문제가 됐고, 자 그러면 뭔가 새로운 어떤 좀 이 자극적인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탄핵보다 더 센 게 계엄이란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자 계엄령을 내립니다. 자 모두 다 나오세요. 광화문으로 나오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선동을 하기 위한 밑자락을 저는 깔고 있는 게 아니냐. 정말 제가 볼 때는 이거야말로 국민들을 선동하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강성필 부위원장님,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도 국정원 출신에 정부 당국에서 일을 했던 민주당의 초선 의원이에요.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한남동 관저로 부르지 않았냐. 이거 내라는 뭐 아니냐. 근데 실제로 민주당에서 모르겠어요. 저도 그게 증거가 정보진지 혹은 뭐 일부 유튜브인지. 근데 실제로 이런 정보가 있긴 있었어요. 이렇게 계엄을 준비하는 핵심 인물들이
한남동 공간에 가서 논의했다라는 걸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뭐 박선원 의원을 직접 알진 못해서 제가 나름대로 취재는 하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확인 중에 있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가 화면에서도 박선원 의원의 질의를 예.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뉘앙스나 분위기가 본인 나름대로는 최소한의 근거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저렇게 강경하게 질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최소한도로 지금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척사령관이 한남동 공간에 출입한 거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 그랬다고 하는 가정하에 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뭐 최근에도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보면 예. 저 수방사령관이 수도 방해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특전사령관이 또 그때 당시에 어떤 그 당시에 뭐 어떤 일을 벌이는 가장 중추적인 어떤 기동 타격의 임무를 했고요. 예. 또 방척사령관이라는 게 정보를 장악을 해가지고 본인들에게 반대되는 세력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대화를 하는지를 다 듣고 막아섰던 거 아니겠어요? 물론 44년 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예. 44년 전이지만 예. 다시 계엄령이 발포가 된다고 하면 예. 저 임무를 가지고 있는 특히 방첩사령관은 합동수사본부장이 되기 때문에 예. 일단 그런 것을 우려를 하는 듯한 저는 뉘앙스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처럼 어쨌든 이 정도의 판이 벌어졌으면 예. 어쨌든 최소한의 시간 내에 어느 정도의 근거는 좀 내놔야 되지 그러겠죠.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 정도로 이제 뭐 청문회든 여야 11년 만에 열렸던 대표의 그 발언 중에 모두 발언 생중계된 발언에서도 제1야당 대표가 직접 얘기했기 때문에 판은 두 분 말씀처럼 벌어졌고 누군가는 근거를 내든지 근거가 없다면 책임져야 되든지 일단 그 정도로 이슈는 커졌어요. 다만 아까 강서부 위원장 말씀은 박선원 의원이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얘기한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김용현 장관 후보자는 동의 못하고 이 자체에 대해서 대부분 사실 아니다라고 했어요. 헌법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저 강진아 변호사님. 네. 헌법 제77조까지 소환할 수밖에 없는데 네. 계엄령 발동의 조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써 있는 그대로입니다. 전시, 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 때 계엄을 선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국회에서는요. 국회 제적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은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없이 바로 해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의원이 처음에 계엄령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전혀 터무니없다. 지금 민주당이 심지어 180석이라는 거대 야당으로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것이 아닐 텐데도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국민의힘과 또 정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의 괴담 정치가 너무 극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노정면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서 예. 이것은 지금 정부가 거의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오히려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것이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서 내란에 저는 오히려 해당한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본인이 언급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번 당대표 회담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의 어떤 면책특권에 대해서 내려놓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제를 가져온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행동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정말 맞는 것인가? 면책특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될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계엄령 발동의 조건 현실적이지 않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계엄령 얘기냐? 뭐 국회의원 체포 구금 얘기. 국민의힘에서 이런 반응도 내놨습니다. 아까 한동훈 대표는 내규의 도청장치 수준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어서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 판결 선고 날짜가 가까우니까 눈에 헛것이 보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인지 잘 알고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재판 미루지 마시고 빨리빨리 재판에 참석하셔서 판결 선고되면 아마 증상이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고 국민의힘이 계엄령 상황을 만듭니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서 계엄령 상황을 만듭니다. 북한이 만들든가 계엄령이 발령된다 하더라도 국회에 즉각 통보하면 국회에서 제적의원 과반수만 안 된다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엄령 하는 걸 보면 이게 무슨 귀신이 뭘 잘못 먹고 얘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하다는 거죠. 정말로 황당하다.
그러니까 일부 민주당 혹은 누군가 민주당의 대표조차 생각하는 게 만약에 맞다면 뭐 1980년 뭐 서울의 봄 때 당시 수경사령관 장태환 혹은 보안사령관 전두환 뭐 이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44년 전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앞서 보신 그대로 국민의힘 최고위원들도 여러 비판에 나섰거든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성춘 부의장님. 실제로 김민석 의원이 당시 6년 전 추미애 당대표 시절에 이른바 계엄령을 제보했던 것도 실제로 6년 전 사건 모두 무혐의 아니었냐?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계엄 검토하지 않았냐? 아니 단 한 명도 재판에 넘기지 못했는데 6년 전에는 그래도 뭐 그게 문건이라면 문건이라도 있었지. 지금은 문건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6년 전 계엄 문건과 소환할 수 있냐?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석 최고위원이 그 당시에도 문건을 보고 추미애 대표에게 전달했던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제보를 얻고 전달한 것처럼 그때랑 비슷한 뭔가 제보를 얻은 것인지 좀 밝혀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때 한번 뭐 그때 2016년 당시에 그리고 2018년에 나왔을 때 모두가 무혐의 처리했다. 그거는 이제 문건 자체가 뭐 없었다 그런 게 아니라 문건의 근거에서 뭐 김무서가 쿠데타 음모를 획책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이 밝혀졌다는 것이고 계엄령 문서 자체는 있었던 거는 뭐 검토했던 거는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김무성 대표가 당시에 그 계엄령 그걸 검토했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탄핵이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 정도의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그 열망을 봤을 때 탄핵이 만약 기각되면 예. 그 열망이 더 폭발할 것이다. 그걸 열망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소요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엄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봤던 것이다. 요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무혐의 났기 때문에 그때의 문건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은 좀 아닌 것 같고 다만 김민석 의원이 그 당시에 좀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때도 어떤 정보를 얻었기에 추미애 대표에게 그런 얘기를 전달했는지 이번에도 똑같은 정보 루트라면 아니면 똑같은 비슷한 자료라면 그것을 좀 말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앞서 화면에 잠깐 나왔지만 김의겸 전 의원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는데 기무사의 계엄 문건을 공개했고 근데 알고 봤더니 6년 전 것도 다 무혐의 아니었냐. 이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혹은 뭐 김지현 최고위원은 헛것 보고 비명 지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행동들이 너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러한 해석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민주당이 전혀 정상적이지 않다. 특히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수석 최고가 이 계엄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꺼냈고 전현희 최고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 살인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최고위원으로서 있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회담에 모두 발언에 있어서 계엄령을 언급하고 있는 이 기묘한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전혀 이게 반성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저는 조금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계엄령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 살인자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예. 국민의힘 차원에서 크게 어떠한 사과를 요구하거나 그러고 있지 않거든요. 계엄령 부분도 초반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조금 더 저는 강하게 대응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대통령실과 어떠한 이재명 대표는 영수회담, 한동훈 대표를 만났기 때문에 영수회담을 지금 하고 싶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는 이상 민주당에서 정확하게 사과를 하거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은 예. 영수회담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헛것 보고 비명 지르는 느낌 아니냐라고 국민의힘 한 최고위원이 이렇게 이 얘기를 계엄령 주장에 대해서 작심 비판했는데요. 잠시만요.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야당의 거듭된 계엄령 선포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날조 유언비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탄핵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인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치 혹은 스탈린의 전체주의 선동 정치를 닮아간다고 용산 대통령실도 꽤 수위 높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비판한 것 같고요. 이거 계엄령 선포 의혹 제기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어야 된다고까지 대통령실이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근거 없는 아예 계엄 농단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용산 대통령실이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조금 전에 대통령실이 이 야당의 거듭된 계엄령 의혹 제기에 대해서 황당 혹은 선동 아니냐 꽤 수위 높은 비판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요 아예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오늘 김용현 후보자 청문회 자리에서
계엄령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다 대통령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 그러니까 충암고등학교 출신으로 앉히는 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는데요. 청문회 장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언제부터 인연을 맺었죠? 고등학교 때부터 맺었습니다. 중앙고 3학년 학도 호국 단장 시절 윤석열은 2학년 후배여서 의기투합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윤석열 정권은 전두환 군부의 하나회처럼 김용현의 3대 군벌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중안파 64 38기 전성시대 수방사파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하나회, 알자회, 만나회, 나눔회, 독사파 다 들어보셨죠? 추미애 의원님 말씀 존중하지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참 이런 발언이 군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우려가 듭니다. 충암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군 장성이 40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중에 4명을 가지고 충암파는 이 자체가 군의 분열을 이렇게 조장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김영현 후보자는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졸업한 서울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입니다. 충암파가 국내 권력을 장악했다. 그러니까 충암파를 요직에 앉혀서 계엄 준비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여러 가지 얘기인 것 같아요. 유현정 의원님.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단 1%입니다. 우리가 아마 서울에 보면 보셔서 알겠지만 하나회가 몇 명이었던가요? 저 쿠데타나 이런 거 계엄령 하려고 그러면 이 아마 중요한 요직에 한 수백 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어떻게 딱 4명 가지고 400명 있는 4명 가지고 이걸 한다고요? 이게 상식적이라고 생각 드십니까? 그러니까 서울의 봄을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뭔가 지금 40년 전의 서울의 봄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 국민들요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은요 예. 대통령까지 탄핵시키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다 구속시키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민도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런 게 통하리라 생각되십니까? 정말 4명의 딱 이 장성들을 가지고 지금 이 400명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내에 보면 다양한 집단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본인들도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우 이게 말이 되나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만큼 지금 뭔가 민주당 내에서는 이 새로운 이재명 대표 2기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예. 뭔가 어떤 헛것을 보고 아니면 뭔가 의도를 가지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한 뭐 그렇게 해석하면 또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정말 국민들의 정서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국민들 먹고 살기 너무 힘듭니다. 지금 너무나 더위에 정말 짜증나고 힘든 상황인데 이게 먹사니즘인가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먹사니즘이 이렇게 계엄령 이야기하는 게 먹사니즘인가요? 정말 국민들의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헛된 이야기는 이제 좀 그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이런 것 같아요. 청문회 자리 네. 금쪽 같은 소중한 자리인데 뭐 계엄령도 중요하긴 하고 충암파가 진짜 있다면 실체를 드러내는 것도 야당 입장에서 중요하지 할 텐데 물어볼 게 사실 검증할 게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이제 김영현 후보자 이제 국방장관 됐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국방장관 바뀌었냐? 혹은 한반도 이 위기 고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여러 가지 더 질문할 게 많은데 예를 들어 단 4명에 불과한데 충암고등학교 출신을 가리켜 충암파라고 부른다. 이게 생산적인지 안 생산적인지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무위원을 뽑을 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사실 그 사람의 자질도 중요하고 또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가를 보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사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여야가 할 것 없이 사실 업무 역량을 좀 검증하는 것보다 어떤 개인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봤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도 논평을 냈습니다만 김용현 지금 국방부 장관 후보자 대신에 신임 경호처장,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충암고 출신인 전 제주경찰청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어떤 보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암고 출신들이 몇 명 되지 않는데 예. 그 몇 명 안 되는 인원들이 지금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 777 사령관의 요직에 가 있는 것. 그리고 만약에 예. 후임으로 또 충암고 출신이 경호처장으로 온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것은 좀 충암고로 뭔가가 집중되는 보기에는 썩 그리 좋지 않은 그림이라고 민주당은 충분히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아직 경호처장이 오늘 뭐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단독 보도를 통해서 경호처장도
신임 처장이 경찰 출신의 충암고 출신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아직 그게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방부 장관 청문회 자리에서 장군 출신끼리 공방을 벌인 장면도 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 공간을 일주일 만에 비우라고 하고 마치 쫓아내듯이 이렇게 그래서 권력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데 앞서 어떤 의원님께서 권력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떻다라는 오늘을 하셨는데 그분이 군생활 하실 때 제가 같이 군생활 했거든요. 권력을 가지셨을 때 사성장군이라고 기종도 없고 한번 조종관도 잡아보지 않은 아파치 비행을 조종을 지휘 비행하시겠다고 우리 부대에 오셔서 제가 참모장일 때 몇 번 반대했는데 반강제적으로 아파치 비행을 조종관을 잡고 비행하셨습니다. 장관님은 앞으로 그런 장군들이 없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시선은 김용현 후보자를 봤지만 거의 김병지 의원 청문회였어요. 저 강재열 변호사님. 네. 사성장군 출신, 여군 최초의 투스타. 이번에 국민의힘의 비례 초선 강선의 의원이 과거에 김병지 의원과 군생활을 같이 한 적이 있다. 사성장군이 됐을 때 해본 적 없는 아파치 비행한다고 해서 반대했는데 조종관 잡고 비행했다.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국회에서 이야기할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일이었던 거잖아요. 예. 사성 장군이 본인의 이제 군에 와서 본인이 해보지 않았었던 아파치 비행을 한다고 해서 그건 안 된다. 당연히 안전상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때 사고가 났다면 예. 그때 강선현 장군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는 행동들이 그동안에 김병지 의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사성 장군이었을 때도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김병지 의원이 오늘 한 얘기가 권력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예. 앞서 제가 민주당의 최고위원들의 그 막말을 하면서 이렇게 막말을 정말 경쟁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었는데 김병지 의원도 그중에 한 분이죠. 이번에 최고위원 그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때 언론에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되었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3등으로서 최고위원에 당선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괴담이라든지 막말로서 정치를 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당대표 간의 회담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는 이 모습에 정말로 정치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들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선영 의원의 얘기는 해본 적도 없는데 아파치 비행한다고 해서 조종관 잡고 비행했다. 이 폭로 이거 큰일 날 뻔했네요. 그렇게 따지면 김병지 의원. 이 되로 주고 말로 받은 얘기 아마 또 오늘 청문회 이후에 김병지 의원이 또 강선영 의원을 겨냥한 발언 있으면 저희가 또 공히 짚어보겠습니다. 청문회 장면 하나 더 있습니다. 김영현 후보자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전직 국방부 대변인 부승찬 의원과 이런 입씨름도 벌였습니다. 2022년 3월 15일 날 김용현 후보자가 국방부로 출입했어요? 이때 혼자 왔어요? 아닙니다. 그때 이전 TF 의원들 같이 갔습니다. 부대 관리 훈령이나 정부청사 출입 보안 지침을 보면 손님이라고 기록을 해요? 본인이 손잡고 가면 손님이면 간첩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완전 조직적 은폐잖아요. 같이 들어간 사람이 손님이야. 이게 국방이에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 기가 차네, 기가. 누가 들어왔다, 누가 나갔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 손님을 적었다고 해서 그걸 마치 조직적인 은폐다. 이거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이다. 국방부도 물어봤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국방부에 근무한 게 아니고 당시에 국방부 대변인으로 근무하신 분이 더 정확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 조심하세요. 못하겠어요. 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했던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부승찬 의원이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부승찬 의원이 되시기 전부터 이 용산 이전과 관련한 의혹들을 계속해서 제기를 했던 분입니다. 본인이 국방부 대변인이기 때문에 대변인을 역임했었기 때문에 국방부 내 인맥도 있었고 그걸 통해서 들은 정보를
근거해서 계속해서 이 용산 이전에서 좀 부적절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의혹 제기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계신 분인데요. 글쎄요, 김용현 저 장관 후보자가 말하는 게 맞다면 전 그게 더 문제 있는 건 아닙니까? 청남동 공간을 드나드는 사람이 그냥 손님으로 기록해도 된다? 그러면 정말 누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부승찬 의원이 제대로 지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 지적을 하면서 또 같이 나왔던 것이 사실 그때부터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용산 예. 이전을 국민들이 동의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급하게 496억 원을 들어가면서 그 이후에 거의 100억 원 이상이 더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소요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 청와대 국민들 잘 가지도 않습니다. 초반에는 많이 갔으나 과연 그렇게 급하게 서둘렀어야 되냐. 지금 의정 갈등을 풀어가는 대통령의 모습 역시 뭐가 그렇게 급하게 추진하는지 사실 그때 용산 이전 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닌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예. 그 관련된 내용들을 아마 김용현 그 당시 경호처장이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용산 이전 관련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승찬 의원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면서 좀 다툼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계엄령 청문회가 된 지금도 진행 중인 김영현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 얘기와 한동훈 대표의 반박 얘기까지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